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이라 하면 도시정비법 48조 1항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쭉쭉쭉쭉. 그 다음에 시행령, 도시정비 시행령 50조, 서울시 도시 및 주광역 정비조례 25조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관리처분 책자에는 도시정비법 48조 1항 5호에 관한 것만 정했고 나머지 하나도 안 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내 종전 재산이 옆에 사람에 대해서 불리하게 평가되어 있는지 유리하게 평가되어 있는지도 심지어는 모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조합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야 맡겼고 하는데, 다른 조합에서는 간혹 조합의 임원들이 다른 평조합원보다 20-30%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48조 1항 3호와 4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이나 정ገብ체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정보라서 안 보여줬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런데 내가 같은 건축주의 정보를 모른다, 너는 네 것만 봐한다, 이건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도시정보법에서는 여러분이 의결권 행사한 것도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 의사결정을 했는지도 대부분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합니다. 그러면 조합의 사업시행 주체는 여러분의 정보를 아무나 봐도 되고, 여러분끼리는 같은 공동사업자끼리는 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법률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양식이 무엇을 공개해야 되는지는 서울시 조례의 시행규칙의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정비사업의 추산액만 보지, 구청에서 정비업체가 실제로 구청에 인가 신청할 때는 제대로 된 정보, 이렇게 두꺼운 관리처분 계획서 갑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도 보여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내 권리가 침해된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사업비가 적정한 것인지,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국공유지 부상 불합 811억 돼 있습니다. 근데 811억 이게 맞는지 어쩐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조사 측량비 뭐 22억 잡혀 있네요. 안 보겠습니다. 설계비 69억, 감리비 130억. 항상 안타까운 게 국토부의 표준 요율은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쌉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으로만 오면, 재개발조합 쪽으로만 오면 웬일인지 감리비를 설계비보다 한 2배씩 잡아놓습니다. 여기도 설계비는 69억인데 133억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조합을 지적할 일은 아니고요, 감리업체를 구청에서 선정해 줍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옛날에 구청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다가 하도 건축비리가 많아서 지금은 구청 공무원이 감리를 안 하고 별도의 감리회사에서 하도록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대로부터. 그런데 구청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감리업체를 구청이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 쪽으로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69억인데 133억짜리 한 2배 정도 잡혀 있습니다. 조금 속상한 일입니다. 봐서는 감리비는 인건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조합이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면서 구청에다가 우리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예산을 좀 깎아서 보내면 좋을 텐데, 정비업체에서 해주는 대로 구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조합은 잘 모르니까 그대로 구청에다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서울시 내 상당한 감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의 전직 서울시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는 피해가 보이지 않게 상당한데, 어저께 제가 국회의원한테 가서 했는데 해마다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자본금 50억 이상 되는 업체에서 전관 예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취업을 몇 년간 못하게 제한이 있는데, 실제로 자본금이 작은 회사에 취업하고 일은 큰 회사 일을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어서 자료상으로는 가려져 있고 잘 안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어저께 진섬이 의원실에 가서 제가 상의를 좀 했습니다만은, 자료는 파악하겠는데 해마다 해봐도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가, 아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 너무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어떻게 감리비는 말 그대로 감리원이 인건비입니다. 감리회사가. 그런데 감리원이 몇 놈이 들어가길래 513억의 감리비가 들까?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50억만 해도 떡을 칠 텐데. 여기 이주비 이자 190억 잡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2주비 이자를 190억을 잡았다는 얘기죠. 여러분요,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한참 재작년 겨울에 문제가 그 신길 11구역이 있습니다. 중화분당 많이 나왔던데 비료율이 한꺼번에 한 20% 떨어지면서 그때 뭐 MBC에도 보도도 되고 막 한참 시끄러웠죠. 그 조합은 286명인데요. 대출을 안 받은 사람도 한 50명 있습니다. 바보들입니다. 사업비를 2주비 이자라고 넣어놔버렸으면 나는 대출 안 받는데 내가 옆집 아저씨 대출 받은 걸 내가 이미 비료율이 반영돼서 내고 있습니다. 대출을 여기서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안 받아야 됩니다. 그죠? 2주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재산 내가 평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비를 넣으면 공동사업비를 넣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 이건 찌꺼리가요.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부턴가 이 짓을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을 직접 거두면 거부감이 되니까 간접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술값에다가 담배값에다 넣어놓으면 지가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내잖아요. 2주비 대출을 누구나 쉽게 하기 위해서 2주비를 다 받는 걸로 계산해서 해놓는데 실제로는 자기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싫어서 어떤 조합원들은 지가 대출 안 받으면 이 돈을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대출 안 받는 조합원들 실제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데 결국 안 받으면 옆집 아저씨가 다 물고 있는 겁니다. 2주비 이자를 190억이나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길래 이자만 190억인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만큼 나는 5천만 원만 필요해. 나는 1억이 필요해 하면 여러분은 억울함이 없겠죠. 그만큼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동사업 경비로 부과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이 중간에 생활이 어려워서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 산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새로 사면 그래서 무조건 돈 봅니다. 재개발은. 같은 조건이면.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망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끝날 때까지 이자를 미리 계산해서 내 거 평가를 낮춰버렸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일 모레 팔아도 여러분 비료율은 지금 97점 몇 프로로 돼 있잖아요. 요 가치 평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 97.268. 중간에 팔 때는 그러면 내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가 입주할 때까지 이미 이자를 2주비 이자를 다 계산해서 집거에서 스스로 평가 절하해서 파는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각자 부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관리처분 끝나고 나서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금 20% 내고 10%씩 6번 내고 잔금도 20% 내잖아요. 어차피 한 몇 개월 단위로 돈 내게 돼 있어요. 분담금. 달달이 이자 내는 게 이게 그래도 달달이 이자 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받을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만. 그리고 전체를 받을 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리고 맨 처음에는 한 1억을 예를 들어 받았는데 중간에 무슨 뭐가 적금이 들어와서 5천원 갚았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이자를 내고 있었어야죠. 근데 이렇게 같이 내놓으면 받는 사람이든 안 받는 사람이든 물론 풀로 받는 사람은 손해날 건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갚거나 내 땅에 근저당 설정이 싫다. 내가 무슨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투자를 했거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받는데 안 받으나 받으나 나는 옆집 아저씨가 이자를 내고 있어야 한다. 이건 공동 부담할 일이 아닌데 공동 부담 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2주비는 각자의 선택이지 무조건 받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이게 2주비가 190억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에는 2,600억이 여러분 종전재산 평가액이니까 자, 한 7, 8% 정도의 비료율의 하락 요인을 이것 때문에 이 한 종목으로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대출 받을 계획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한 7%다 그러면 제가 정확히 난 안 해봤지만 190억 나누기 2,600억에 보면 됩니다. 그럼 한 7%나 되려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1억짜리 재산이 700만 원이 평가차라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자를 미리 내고 있는 겁니다. 아, 철거비 158억 6천. 철거비가 여러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철거 계약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유심히? 145.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조합에 계신 분들은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 145억 8,773만 8,200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가세 10% 붙여놨습니다. 근데 철거도요, 부가세가 10%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철거도 일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가세 10%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건축공사에서요 과세를, 저는 물론 세무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자, 이게 하나의 조합의 사업장이라고 합시다. 세금을 뭐를 내냐? 부가세를. 여러분의 조합은요
부가세, 과세, 비과세 겸업사업자는 그럽니다. 일부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일부만 부가세를 냅니다. 건축공사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비사업비 추산해 보십시오. 건축공사비가 5,475억인데 그러면 부가세가 보통 오면 얼마입니까? 5,475억이면 547억이 부가세 붙어야지 10%면. 근데 실제로 여러분한테는 얼마 계산되어 있냐? 부가세가 3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과세분이 540억분에 37억이면 1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면 54억일 텐데 그러니까 과세분이 한 7, 8%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가세 과세분이.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고 한번 집에 가서 보시라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전체 중에서 조합원은 부가세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땅에다가 집 짓는 겁니다. 부가세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본 토지에. 그런데 자, 일반 분양분 중에서도요, 여러분요, 85제곱미터 이하 요거 비과세입니다. 일반 분양분 중에 85제곱미터 이상, 국민주택 이상 요거만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도 조합원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상가도 일반 분양분 상가 일반 요거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 거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요 과세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율이 지금 건축시설 공사비에서도 여러분이 보면 5,470억이 공사비인데 부가세가 아까 547억이 아니라 37억만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계산이. 그러면 이게 설계비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철거비도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아까 145억이 맞다 하더라도 14억 5천이 아니 그 1억 4,500이 아니 14억 5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거 계산했어야 되겠죠. 여기 세무서랑 세무사무실 관련적인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그러면 과세분은 어떻게 끊고 비과세분은 어떻게 끊느냐? 과세 비과세 경험 일부는 과세분이 있고 일부는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이. 그러면 부가세를 내는 것은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 그거는 그냥 계산서라고 세금자가 빠집니다. 그냥 계산서 부가세는 아니 없습니다. 이걸 신고하는 겁니다. 설계비도 그렇게 계산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억울하다 말도 못합니다. 국가에다 그냥 과오납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될 걸. 그러니까 철거 없이 지가 먹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 그대로 갖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내버리고 신고하면 그대로 국가로 가버리는 돈입니다. 그렇죠? 가장 바보가 국가에다가 의미 없이 돈 뺏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구청에도 뺏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 철거비 얘기가 나와. 근데 철거비 얘기가 너무 미리 터졌는데 자, 철거비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느냐? 저는 여러분 조합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조합과의 인연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불과 봤는데 자, 여러분이 상호진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철거비가 여러분이 철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이 16만 4,61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16만 4,610제곱미터가 건축 연면적이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만 딱 놓고 봐도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어떻게 1,500 몇 명의 집을 합쳐서 놓으면 끄트머리가 제로로 똑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0.254 막 이러다 이렇게 나가야죠. 건물 면적이 딱딱 여러분이 뭐 소수점 이하로 떨어져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토지 면적이 14만 몇 제곱미터입니다. 관리청계에서 보시면 그러면 건물이 토지보다 많다는 말인가? 이 동네가 용적률이 100%가 넘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저의 의심은 출발하게 됩니다. 14만 4,964 14만 4,964 제곱미터가 여러분 땅 면적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5층짜리는요 정확하게 땅 면적 대비 80%가 건축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용적률 80%였거든요 5층짜리 아파트들이 보시잖아요. 왜? 재건축하는 것들 아파트 단지 거기는 땅 면적에서 80% 곱하기 80% 하면 영접하면 건축 면적 거의 대부분 흡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은 아주 조밀하게 다세대 같은 게 많았던 한 지역은 1대1 정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땅 면적만큼 건물 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땅 면적보다도 건물 면적이 한 10%가 더 많답니다. 이런 동네가 어딨지? 재개발 지역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아까 제가 관리처분 계획을 올렸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48조 1항 시행령 50조 조례 25조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 여러분한테는 48조 1항 5호밖에 안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를 여러분은 사업시행계획 진정됐지 않습니까? 사업시행계획서는 도시정비법 30조 시행령 41조 2항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서울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의 땅 철거할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땅 면적은 아는데 건물 면적을 철거하는 땅을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철거할 수가 없죠. 파도 땅이니까. 근데 건축물의 면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사업시행계획서에 그거 넣어서 여러분한테 총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저는 조합원이 아니니까 우리 정금식, 우리가 아까 여러분의 지금 이 모임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정금식 조합원님한테 구청에다 빨리 해서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이미 여러분은 인가까지 났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을 하십시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되어 있냐,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여러분한테 이게 총회에도 올라와 있었어야 됩니다. 사업시행 당시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3-281.04 123-281.04 계산서 있으면 해보십시오. 자, 실제는 철거할 면적이 요건데 여러분 계약서에는 어떻게 해놨다고? 속이기를 16만 4천인 것처럼 해놨다고요. 근데 제곱미터당 얼마? 88,620원. 그러면 약 16만 4천 빼기 12만 3,281.04 그러면 3분의 1을 튀겨놨죠. 면적을 속여놨죠. 3분의 1을 속인 거죠. 요런 고박이 88,620원 36억쯤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3억 6천 또 부가세는 10% 야무지게 주기로 했으니 그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40억 되겠죠.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떡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안 보여주는 건 좋은데 안 보여주는데 사연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왜 안 보여줬을까? 보여줬으면 누군가는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철거 명세서구나. 그런데 왜 우리 철거가 이렇게 면적이 다른지 3분의 1을 누가 가져간답니까? 무슨 사연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이거 쪽팔려서. 제가 조합원이라면 저는 자료를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봤을 때 이 동네가 뭔데 땅 면적보다 건물이 많다고? 이런 동네 거기 없는데? 자, 이거 자료 좀 갖고 오십시오. 아예 총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안 보여주니까요. 현재도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는 도시정비법 81조 1항 제4호에 의해서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에는 아마 공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시행 인가서 따위나 공개하고, 인가서 끝까지 공개 뭐예요? 조합이 공개하는 거 그까지 거는 구청에 구보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동대문 구보를 보면 인가서 그거 봐서 뭐 하려고요? 계획서를 봐야죠. 여러분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자료를 만들기에는 요거 면적만큼 철거해야 한다. 철거 계약 때 이 면적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뭐뭐는 철거하고 뭐뭐는 남겨놓을 것인지. 여기도 준치하는 건물이 있죠. 길가에 뭐 있다면서 한두 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격도요 빵빵합니다. 요즘은 88,000 제곱미터당 88,620원인데 요즘은 어쩌면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2010년도 당시에는 여러분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철거업체가 사모지보다 좀 더 큰 데가 있습니다. 사모지 2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원입니다. 다원이라는 회사, 철거왕이라고 불리는 다원이 이 시기에 가재울 사구역 걸레조합입니다. 가재울 사구역에서 다원이 했던 짓은 뭐냐면 평당 14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세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29만 원이 넘습니다. 2배 됩니다. 다원보다도. 사모지 했던 이 계약은 물론 지금은 철거 단가가 좀 많이 올라서 얼추 이 가격이 됐다고 제가 지금 아까 전제를 깔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더블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 그러면 다원은 뭐 원가로 해주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날고 기는 놈들인데 거기도 13만 5천인데 거기는 뭐를 했느냐? 철거비를 가져올 사고에서 180억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 속였느냐? 여러분처럼 속인 게 아니라 거기도 속였습니다. 30억을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느냐? 땅 면적 곱하기 13만 5천 해버렸습니다. 근데 건물 면적은 여기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의 차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대부분 철거회사가 속이는 데 뭐냐면 땅 면적을 슬그머니 써놓고 거기다 곱하기 해버립니다. 땅은 철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만 놔둬야 집을 짓죠. 땅은 철거하면 집 어떻게 지어요? 공직이 들고 있으랍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놈들은 봤어도 건물 연면적을 내놓고 마치 진정한 숫자인 것처럼 속이는 놈은 제가 100여 개 이상의 조합을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단독 범행입니까? 아니면 가담한 놈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의심은 누구라도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는 의심을 하는 건 누구라도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을 할 자유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요새 특검 시절이지 않습니까? 수사는 의혹에서 시작해서 의혹을 풀어가는 과정이 수사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한 의혹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시켜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설비 33억 7,600원인데 이거를 대부분은 지난번에 수도전기 가스를 분리해서 그거 못하겠는데 한다 그랬더니 조합이 설명하기를 뭐냐면 수도전기 가스가 아니라 잔존가치 철거 보상비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표현을 이설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설은 이전 설치를 하는 건 이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근데 그거라고 하니 잔존가치 보상이라고 하니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왜 이설이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조합이나 이설이라고 해놓고 수도전기 가스를 또 철거해서 장난치느라고 철거회사가 하면 될 일인데 이것도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요즘 서울시의 공공관리조합들은 철거를 이걸 분리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국토부에도 질의해서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 수도전기 가스는 기존의 철거의 공사에 포함이 돼야지 별도로 분리계약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문이 있고 제가 쓴 책에도 그 공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 다행히 이거를 혹시 그걸 아니냐라고 했더니 잔존가치 보상하는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랍니다. 그런데 자 국공유지 시행자 불화 810억 11억 여기서 여러분 많이 억울합니다. 아까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업체에다 줘갖고 그놈이 가서 여러분 대신에 부가세를 업체가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내게 해서 그것도 세무서에 가져가는 도 억울하지만 자 국공유지 불화가 811억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서 아까 제가 다 속였다 관리처분 계획서 내용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 별지 양식 18호 양식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19호 양식이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입니다. 근데 법률은 새로 설치해서 여러분이 기부 체납하는 이 범위 내에서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것은 전액 무상으로 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11억 어디를 봐도 이 조서를 안 보여주니 811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기들은 무상으로 줄 계획이 하나도 없다. 100%다 돈 받고 팔겠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나머지 도로가 다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구청 답변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여러분들이 270억어치는 무상으로 주세요라고 1차 올렸다는데 구청에서 못 주겠다. 전액 다 사가라. 그래서 여러분은 10원짜리 하나 못 받고 대신에 여러분이 줘야 될 구청에다 줘야 될 거는 850억이랍니다. 850억어치 도로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구청에다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제가 오늘 구청에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자, 구청은 이해당 사장이 구청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니 구청이 없는 데서 조합장님 그리고 이사님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주실랍니까? 이 돈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아니 구청 사람이 듣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까? 구청은 우리의 적인데 우리한테 이거 팔아먹을 놈인데 팔아먹는 놈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요 자체를 안 보여줘서 811억도 모르지만 더 웃긴 게요. 여러분한테는 진짜 좀 이 조합을 보고 있으면 화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한테 밑도 끝도 없이 딱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그 양식은 틀린데요. 여기를 딱 보면 국공유지 처분 내역 그래갖고요. 조그마한 게 95페이지입니다. 실제 양식은 18호 양식, 19호 양식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국공유지가 조합원이 매수할 게 무슨 조합이 매수할 거 630억 무슨 그래서 전체 조합원이 매수할 게 16억 아니 163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16억 3,300인가? 16억 3,300 조합원이 매수할게. 조합 매수 폭이 79억 해도 이상한 계산을 해놓고 뭐라고 해놨냐? 총 금액이 총계는 어쨌든 이 계약은 잘 730억 이렇게 누가 잘 보셨네? 체크 갖고 계시구나. 자, 그러면 여기는 730억이라고 왜 811억입니까? 그러면 또 80억은 또 뭡니까? 아니야, 그 얘기 아닙니다. 매수하는 돈이 얘기가 공사비가 얘기가 아니라 전기기반시설 공사는 시공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811억 돼 있어서 그 얘기를 왜 그러면 구청이 팔아먹지 말아야 될 걸 다 팔아먹은 것까지도 다 용서하자. 그대로 이해해주자. 그러더라도 80억을 왜 더 붙여놨어 또 그러면? 그랬더니 사업시행 인가된 지가 3년이 넘어서 다시 평가하면 저기가 구청이 더 물가 상승률에 더 달라갈지 몰라서 알아서 미리 기기 위해서 미리 금액을 좀 더 잡아놨답니다. 그러면 자,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전재산은 좀 예를 들어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2010년도에 원래 여러분 사업시행 인가 받았고 2016년도에 사업시행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변경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재산 다시 평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걸 왜 평가를 구청을 뭔 지랄한다고 평가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 올려서 주려고 80억을 미리 힙을 해놨다.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안 보여줘서 내가 헷갈리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게 하는 것까지는 가서 자료를 받아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미리 올릴 거 계산은 오늘 구청에 들은 얘기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왜요? 모든 답변을 조합 측에서 한 게 아니라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이거 만든 놈이 했습니다. 그래서 80억을 더 잡아놨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자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구청에서 좀 저것들 없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릴까요? 찾아올 금액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얘들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푼도 우상을 안 주고 네 거는 850억 내라 그러면 내 거 800억 사가고 네 거 850억 내놓고 여러분은 돈이 어디가 있어 1600억을 구청에다 줍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기가 막혀요. 구청 저것도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엎어버려야죠. 하지 마라. 그런데 하지 마라. 예? 뭐로 하지 마라. 그런데 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신 뭐냐? 아까 그것은 도시정비법 얘기입니다. 자, 도시정비법이 저 새끼 좀 맞아 죽으려고. 아까 새로이 설치하는 전기 기반 시설 내에서 기존의 용도 폐지된 전기 기반 시설은 무상으로 주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설치할 게 850억어치인데 기존의 것이 730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인정해줄게. 그럼 우리 거가 850억이니까 이거 공짜로 줘야 되는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라 공짜로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사도 뭐 이런 거라서. 그러면 자 그것까지도 인정해보자. 그래 그러면 도시정법 논리를 안 갈게. 이게 도시정법 65조 2항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할게. 그것만 있느냐? 여러분은 이문 제1 재정비 촉진구역이죠. 네.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도시정비법보다 우선합니다.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를 보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구법과 신법은 뭐가 우선입니까? 신법이 우선이죠. 자, 일반법과 특별법 뭐가 우선입니까? 특별법 우선이죠. 근데 같은 특별법끼리는 신법이 우선이지만 그 법에서 다른 법에 우선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그놈이 우선입니다. 특례 조항이 있으면. 근데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정비법에 우선하게 적용, 다른 법률에 우선하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뉴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근데 재정비 촉진은 원래 뭐냐면 방역단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도로는 이렇게 내주고 전기시설은 이렇게 하고 수도는 이렇게 확충해 줄 테니 구역을 몇 개로 나눠서 조합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지어봐라 라고 하는 게 뉴타운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누가 해주느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7조를 보십시오. 도로는 어느 놈이 한다고 되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동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찾아와야죠. 좋다. 네 거 땅 산 대신에 내 거 도로값 나 그냥 기부차는 못하겠어. 내 거 도로값 내놔. 도로 공사비하고 도로 땅값은 내놔라. 그러면 최소한 600억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손실보상비, 영업손실보상, 뭐 주거이전비, 기타 이주보상비 이런 것들도요. 서울시 별지 아까 제가 대부분 관청계획의 내용을 안 올리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 비용도 1220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별지 양식 26호 양식 현금 청산 및 명세에 있습니다. 그거를 올려야 되는데 관청계획의 일환이고 구청에 들어갔는데 여기 안 올려놔서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정비업체가 오늘 구청에서요 알아서 잡아야겠습니다. 요 금액은 현금 청산 및 명세에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여기 잡아오는 게 좀 더 많습니다 합니다. 왜 많이 잡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면 이건 추정액이랍니다. 확정액이 아니래요. 누가 추정액인지 몰라요. 추정액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확정액은 지나고 당연히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추정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게 아니다, 불리하면 확정된 게 아니다 해버리고 확정된 거 아닌 것을 왜 뻥튀기해서 나한테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요, 범죄 예방 7억 잡혀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조합의 시공사가 의 재주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시공사와 계약서 2조 2조 8항 공가 관리를 통한 범죄 예방 들어있네요. 얘가 한답니다. 145억. 아까 면접도 4분의 1 부풀리더니 얘가 한대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잡아야 될까요 말까요? 아까 158억 잡아져 있었잖아요. 이 얘기를 했더니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거 깎을 겁니다. 여러분 소식제 깎겠습니다라고 나갔죠. 2주 관리 나중에 줄일 예정이다라고 나갔죠. 소식제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강의했던 걸 보고 그대로 이번에 소식제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주 관리 계약 10억 되어 있습니다. 2주 관리 사업비 계약이. 그리고 이 범죄 예방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설명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할 건 CCTV만 가는 데고요. 근데 CCTV를 7억원짜리다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 4일자 중앙일보에서 사유명 무광고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도 범죄 예방 60억 잡혀있다가 당장 계약 해지하고 취소하고 저기도 한남 5구역도 25억 잡혀있다가 취소하고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보내고 영산구가 공문 내려보내고 해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CCTV만 설치하는 건 저기고 범죄 예방은 경찰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경비업체가 범죄 예방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28조 2가요. 도시정법. 여러분은 도시정법 30조 4의 2호에 의해서 CCTV만 여러분이 하라고 되어 있고 CCTV는 그까짓 거 몇 푼 안 갑니다. 일반 화질료 6만원 주면 되고요. 그 8,000원짜리 녹화기 20만원이면 됩니다. 근데 이거 며칠 났습니까? 한 서너 달 대여섯 달 쓰면 어차피 전기나 가서 쓸 것도 없습니다. 잠깐 이사가는 사이에만 볼 거라서 뭘라 삽니까? 이거 임대해서 좀 하면 되지. 임대주는 업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7억입니까? 군대 가는 아들한테 나라 잘 지키라고 여러분이 총 사서 들여서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총 안 사도 됩니다.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범죄 예방 이거 여러분이 살 때도 돈 안 냈는데 이사 가는 마당에 우리 동네 범죄 예방 해달라고 업체 불러서 돈 주시겠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놈들이 한답니다. 요놈들이. 자 그렇다 치더라도 요것들이 한대요. 요것들이 범죄 예방. 자 2주 관리. 자 2주 관리도요. 여기 상호중과의 계약서입니다. 2조 5항 조합원 및 세입자 2주 관리 업무 대행 및 철거 관련 업무. 그 다음에 6항 2주 및 철거 공사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그 다음에 아까 공과 관리란 저기 있었고요. 여기 보면 사업지구내 세입자 2주 업무 보조 12항 13항 미동의자 2주를 위한 2주 관리 업무 뭐 등등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산답니다. 2주 관리.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더니 돈을 깎을 예정이다. 깎을 예정이면 여기서 깎았어야 앞에서 철거비 부풀린 것도 있는데 지금 면적 속인 것도 있는데 면적을 명백하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20%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사기죄는 성립을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사기죄가 되려면 조합 임원들이 무조건 모르고 속았다는 게 필요합니다. 알았다면 조합 임원들과 이 사람들은 횡령죄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유의자 대여금 금융비용 511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19억.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공사를 계약서를 지분제 계약을 했습니까? 도급제 계약을 했습니까? 여러분 공사계약 시공사와의 계약이 무슨 계약입니까? 도급 계약이죠. 지분 계약 아니죠. 몇 대 몇이가 아니죠. 자 도급은
민법 664조에 의하면 공사를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을 도급계약이라고 해요. 도급의 의의가 나옵니다. 665조에 가면 대금은 언제 청구하냐? 이 공사가 완성하면 동시에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보고 돈 주는 겁니다. 미리 돈 주고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교환하는 겁니다. 공사 완성되고. 그런데 건축공사는 너무나 공사가 큽니다. 그렇죠? 5천원짜리를 다 끝나고 와서 나한테 받아가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건설공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성물. 자, 기성금에 따라서 기속률에 따라 돈을 지급합니다. 중간중간에 10% 했을 때 10% 주고 20% 했을 때 중간 정산을 한단 말입니다. 기성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시죠?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 중에는. 그런데 여러분은 도급공사라고 돼 있고 계약서 이름은 민법상 도급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서 앞에 관리처분보다 한 번 먼저 안건이 올라왔던 그때 엊그저께 여러분한테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계약서를 좀 보겠습니다. 왜 이자가 510일이 붙었는지. 여기에 보면 공사비의 상환 여러분이 하는 것은 자 38조입니다. 계약서. 이게 2호 안건인가요? 관처분이 3호 안건이고 길 겁니다. 기죠?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38조요. 조합 수입 재원 등은 도급인은 여러분 조합을 가리킵니다. 수급인에게 지급할 시공사에 지급할 제20조 제7항의 환불금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유의자 대여 원리금, 무이자 대여 원리금, 기타 비용의 순서로 상환되는 걸 순서로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 공사비가 먼저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를까봐 2항에다가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입금된 조합 수입 재원 등이 전체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는 입금액 전액을 공사비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 이거를 아까 제가 기성률에 따라 준 걸 기성급 이렇게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공사비부터 먼저 다 내려요. 들어오는 쪽쪽. 여러분이 이제 계약하자마자 20%가 들어옵니다. 공사는 아직 착공도 안 했을 때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선분양 갑니다. 일반 분양도. 그것도 20%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근데 공사비로 무조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다 나가고 나면 자 여기는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계산해 보십시오. 전체 사업비는 9,700억이지만 9,750억이지만 공사비가 차지하는 건 5,47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한 56%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전체 사업비를 여러분이 내는 거고요. 낼 때는. 그런데 그러면 기성은 60%도 안 되는데 공사비는 다 가져가 버리는 꼴이 됩니다. 시공사에서는. 이대로만 돈이 들어오면 이 프로세스대로 들어오면 그러겠잖아요.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빌려온 돈이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철거비 아까 저번부터 지금 이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철거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하도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아직 관리 처분이 안 끝났는데 뭔 지랄하다가 철거를 미리 선정하면 28억을 줍니까? 이자 줘가면서 철거 시작하려면 언제가 멀었는데 2010년도에 28억을 미리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아십니까? 이자를 왜 미리 성금을 줍니까? 왜 그러나요? 여러분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그거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자가 붙고 있는데 지금도 문제는 뭐 하려면 미리 선정해서 그런데 그 당시 가격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입금액 전액의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는 공사비 현재 우선 충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어온 돈은 전부 공사비를 미리 줘버리고 선불로 줘버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전부 이자 주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51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비례율에 20%의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2009년 이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현장이 도급공사 원칙을 지켰고 그래서 잠시 2단지 같으면 2008년도에 입주했습니다. 1단지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는 조합원이 4,682명이고 5,563세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이자 없습니다. 왜요?
도급계약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 빌려온 돈은 선불 들어왔을 때 갚고 나머지는 그래서 시공사가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돈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갚고 기성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자는 사업이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공사비를 먼저 주기 때문에 내가 쓴 돈은 항상 이자 주고 쓰고 내 돈은 먼저 갖다가 저쪽에다가 발라주고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은 도급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성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이 아닙니다. 성급입니다. 내가 돈을 미리 주는 계약입니다. 공사 완성하는 거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배탈됩니다. 쪽박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은 일반 분양 해야 되니까 보증보험에 가서 보증보험을 끊습니다. 도시주택 보증공사에 가서 거기에 자금관리 확약서를 받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공사비는 기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져가게 돼 있고 기성불입니다. 거기치는. 그리고 공사비가 제일 마지막에 가져갑니다. 왜? 뭐가 먼저 가져가나? 유이자 사업비가 제일 먼저 가져갑니다. 당연하죠. 뭐 돈이 들어오면 내 빚부터 갚아야지 뭐 하려고. 저는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하는 공사비 먼저 줘버리고 나는 빚을 계속 쓰고 있단 말입니까? 뭐 놈의 규칙이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합에서는 뭐냐면 그런 조합 하나도 없다.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고 여러분 소식지에 넣어놨죠. 이거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더니 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마침 제 사무실에 갔더니 춘천의 소양 2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21일날 총회합니다. 시공사는 금호건설입니다. 오늘도 내가 구청을 보여줬어요. 마침 이게 어저께 와서 여기요 공사비가 유이자 사업비가 먼저 가고 공사비 뒤에 갑니다. 그래서 어디 그런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조합에는 사업비 이자라고 여러분이 519억 잡힌 게 어디 눈을 씻고 봐도 사업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금 계획에.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08년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 그랬더니 한 군데도 안 한다고. 또 보여줄까요? 시공사가 현대건설입니다. 3호 가든 3차 여러분 가까운 강남에 삼풍아파트 옆에 거기는 제가 시공사가 맨 처음에 저 따위로 해갖고 올라왔길래 제가 다 뜯어 고쳤습니다. 계약서를. 그래갖고 공사비가 제일 마지막 기성불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업비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519억을 공사만 시킨 게 아니라 상대방 이자 놀이를 시켜주느라고 내 돈으로 상대가 이자 놀이 하도록 해준 것이 519억이라는 사실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오늘 구청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완전하게는 허락을 안 했지만 대화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는 했습니다. 이걸 갖고 뭐 오랫동안 검토했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서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두고 봐야 됩니다. 비례율 20%라는 얘기는 1억인 사람이 2천만 원이고 10억인 사람이 2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비례율이 그래서 낮아진 거예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예비비가 379억이 있습니다. 자, 예비비는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미리 산정하는 예비비입니다. 아까 다 우리 예측했지 않습니까? 구청이 국공유지를 부당하게 팔아먹는 것도 징하지만 또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서 미리 80억 올려놨고, 이주관리 여러분이 눈치 못 챌까봐 미리 10억을 별도 2종으로 잡아놨고, 범죄방은 2종으로 잡아놨고, 철거비 뻥 부풀려갖고 면적 속에서 잡아놨고, 그 돈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 놓고도 아직 예측하지 못한 게 또 있답니다. 그래서 379억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비례율의 15%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 미칩니다. 내 재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뛰어나버리면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뭐가 남겠나요? 남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5%를 내 재산을 뛰어나 예비비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해야 되지. 15%짜리 예비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없는 돈인데 그냥 뛰어놓은 거예요. 예? 나는 예비비를 비례율 15%를 뛰어놓는 조합은 제가 100개 이상의 조합을 봤지만 또 처음 봅니다.